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두 전문가의 의견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영님. 네. 예, 90분 통화했던 시진핑 그리고 바이든 이 두 대통령 그리고 주석이었습니다. 굉장히 뒷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백악관이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은 테러와 관련된 이야기, 독재자에 대한 표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떠나서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통화를 지켜보고 계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아침에 쭉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바이든이 그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독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 좀 되게 특이하다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제 원래 자기들끼리 직접 얘기하지 않을 때는 치고받고 하다가 통화할 때는 굉장히 유화적 표현을 하다가 이제 통화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돌아서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히 모르겠습니다. 유화적인 내용이라고 하긴 하지만 말은 유화적인데 사실은 이제 밖으로 무슨 말 못해요, 솔직히. 밖으로 무슨 말 못합니까? 속으로 욕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속으로 욕하는 거는 그대로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직접 한번 좀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주고 오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나온 이슈만 가지고는 경제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이런 얘기하고 하나의 중국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게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저 한 번으로 이제 통화했다. 근데 이제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이 통화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부영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들어보죠. 부영님. 예.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 변경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것이 또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래놓고 곧바로 중국의 이제 과도한 산업보조금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기로 해서 지금 갈등은 또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들? 왔다 갔다라기보다 그냥 원래 하고 있던 거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좀 속도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중간 점검 겸 이제 좀 염탐, 이게 좀 파악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좀 통화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통화를 해보니까는 역시나 굉장히 좀 빠르게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 치고 나가는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구나. 얘네들은 지금 이거 아주 이제 전면전으로 가겠구나라고 좀 느껴져서 통화 끝난 직후에 바로 이런 어떤 보복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제가 워낙 중요한 아젠다 앞으로 거의 한 10년을 지배할 아젠다라고도 저희 그 줌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서로 그냥 웃으면서 하나 주고 받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치닫고 있는 이제 이슈라 조금은 이제 긴 관점에서 보시는 게 이런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혼란스럽다, 왜 그러냐, 왜 말이 다르냐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아젠다예요. 계속 서로 충격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뉴스가 지나고 나서 이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나서 이 산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앞서서 두 전문가가 이 바이든 시진핑 통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일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해 주었는데 자, 중국과 홍콩의 경제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빈님 이 부분 또 브리핑 준비하셨죠? 네,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중국 광둥성 간의 금융 투자 상품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 홍콩과의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홍콩 금융관리국과 중국의 금융당국은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간의 리차이통 판매를 개시한다고 경제매체 차이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리차이는 중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각종 금융 투자 상품이고요. 즉 이런 금융 상품들을 중국과 홍콩 마카오
마카오 간에 교차 판매한다라고 해서 퉁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이번 조치는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를 중국으로 묶기 위한 겁니다. 다만 지나친 투자 등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해서 1인당 투자 한도를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 이동 자금 총 규모도 1,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으로 각각 제한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 중국은 마카오와 인접한 광둥성 주하이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헝칭 광둥 마카오 심화 협력구 건설 방안을 내놓았고, 이어 홍콩과 선전이 합작 개발하는 첸하이 경제특구를 기존의 8배로 키우는 계획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중국의 홍콩 통합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런 홍콩과의 경제 통합과 관련해서 또 선배님이 이어서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요 뉴스까지 이제 나오면 과연 이제 두 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깊이 있게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선영님. 네. 예. 홍콩과의 경제 통합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금융투자상품 교차 판매를 허용한다, 뭐 이런 것부터 단계를 좀 밟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중국이 홍콩의 통합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뭐 홍콩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일단은 근데 홍콩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홍콩이 원래 좀 많이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홍콩에 있었던 해외 기업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자체를 미리 지금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홍콩을 통합을 좀 더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가 중국도 분명히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얘기해왔던 대로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뭐 금융이든 어쨌든 미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의 일환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지인 친구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제 HSBC에 있을 때 그때 친한 친구가 아직 남아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지지난주인가 그때 같이 얘기했었는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통합하려는 그런 액션이 취해지고 이거는 막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막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홍콩 통합이 막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융허브가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앞으로를 좀 예상하고 투자의 방향을 좀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국이나 홍콩 쪽에 투자를 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대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중국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고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할 게 있으면 좀 준비를 하고 대응할 게 있으면 좀 대응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워낙 장기적인 사이트를 가지고 보는 부분이어서 요건 조금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 좋습니다. 부영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부영님. 예.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홍콩 마카오 간에 이제 리차이퉁 판매를 개시한다. 리차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각종 금융 투자 상품인데, 이 중국, 홍콩, 마카오 간의 교차 판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열어두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 투자 상품부터 이렇게 엮어가지고 경제를 하나로 묶는 것, 이게 이제 그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영님은 이제 유곡과 뭐 베이징 증시가 열리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 앞으로의 이 홍콩과 중국의 경제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속도를 내는 건 맞는 건지 의견을 한번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뭐 일단은 이제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통합이 돼 가는 부분,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통합이 돼 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좀 이어져서 이제 확장이 되는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중국이 이제 좀 미중 패권 전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디커플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하고의 연결돼 있던 문화적인 고리, 어떤 금융적인, 경제적인, 산업적인 고리들, 이 많은 것들을 좀 이제 끊어내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소통창구 같은 거죠. 홍콩이 이제 자유시장과의 어떤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유시장과의 소통창구를 열어두는 게 우리들한테 유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게 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중국이 약간은 자해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봤잖아요. 자국 내 기업들을 막 때리고 자국 내 자치구를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중국이 뭐 어떤 사상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 어떤 뭐 왜 저런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고도의 이 어떤 그 전략과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꾸준하게 그 일관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맥락이고, 이제 경제 통합되고 나면 이제 돈이라는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제는 서구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이나 뭐 움직임이나 자금의 흐름보다도 중국 본토에서의 움직임이나 이제 정책이나 자금의 흐름이 더 중요해질 거고, 결국에는 이제 통합의 과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언급했었던 중국의 이제 산업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전체적인 이제 중국과 홍콩의 경제 통합 문제, 또 미국과 중국의 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번에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영님. 네. 산업 보조금 정책, 이게 대체 무슨 얘기고 어떤 식으로 지금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현재 무역법 301조였나? 무역법 301조가 이거에서 이제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조사를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공정 무역국에 대해서 미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이제 미 무역법 301조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 때 이 법을 토대로 중국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때렸고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을 촉발한 바가 있는 그 법안이 바로 미국의 무역법 301조인데요. 중국이 사실 그동안 뭐 철강이나 뭐 태양광, 뭐 자동차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중국 자체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쪽에다 보조금을 거의 몰아주고 있거든요. 향후에 5년 동안 지정한 중소기업이 1000군데, 뭐 최소 뭐 몇 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니까 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보조금 보복 방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 거의 유사한 이제 제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원래 이제 합의한 게 이제 목표 40%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미국 제품을 수입을 했어요. 올해도 한 30%가량 뒤처진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앞에서 합의한 바,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합의한 바도 중국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다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때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통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참는 느낌으로 좀 지켜본다라고 하지만, 요게 아무래도 이제 요 보조금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 성장이 지금까지 어쨌든 돈을 때려부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통해서 해결할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좀 간접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결국 이제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할 또 다른 수단으로 이 산업 보조금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통화를 했구나, 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추가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가운데 중국과 홍콩은 경제를 통합하려고 하고 중국은 베이징 증시까지 움직이면서 자금을 움직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자, 이것이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